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핵심 이론 4주차 1일 합격 노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경기의 거미집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거미집 모형 딱 뜨자마자 공급자는 짱구다. 그래서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거미집에 걸린다, 피한다, 피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짓기 때문에 공급자 땜시, 공급자의 잘못된 예측에 따라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가격 폭등 폭락을 반복해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 이론. 에그먼이나 에치켈이 만든 이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갖고 설명드렸는데 배추와 부동산의 공통점은 농수축산물과 부동산의 공통점은 공급에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 차이 때문에 존재하는데 거미집 이론은 그 시차는 수요 때문에 발생한다. 공급 때문에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기인한다.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재화에만 적용되는 이론이었습니다. 모든 재화에 적용된다 그러면 X였습니다. 그때 수요자는 짱구다, 짱구가 아니다. 짱구가 아니니까 수요자는 현재 가격, 현재 수요량, 미래 가격, 미래 수요량 이렇게 되더라. 근데 공급자는 현재 가격, 공급은 미래 공급량. 그럼 현재 공급량은 과거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거미집은 발길에 걸린다, 얼굴에 턱하니 걸린다, 턱하니. 상공에 친다, 상공에 좀 더 강하게 발생한다. 상업용, 공업용에. 그리고 모형이 숱한수,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 안정적 균형이 된다는 것.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 더 작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을 때 수렴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으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5. 2번, 거미집 이론은 가격 변동 시 공급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 B 틀렸다. 공급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짓는데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수요는 바로바로 반응이 가능하다. 네, 바뀌어 있어서 X. 그 다음 3번. 거미집 이론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선순환적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거미집 이론은 짓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공급에 타선기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뒤에 움직인다. 후순환적이라는 걸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일반 경기에서 돈을 맥주집 사장이 벌어야 부동산 산다. 그 내용. 일반 경기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합니다. 그 다음 4번.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언제나 현재의 시장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전제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미래 가격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 결정 지으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없고 가격 폭등 폭락 없다. 그럼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짱구여야지만 된다. 그래서 4번 X, 5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지금 이 사이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네? 그럼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니까 숱한수가 아니라 반대 발산형이 된다. 안정적 균형, 수렴형이라고 얘기해서 X가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해설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기억하실 건 반드시 외워주실 건 숱한수 기억해 두시고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할 때 MM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게 탄피였습니까 여러분? 탄피 두두두두두 쏘면 두두두 떨어지는데 그게 탄피다. 총알의 가죽 것이다. 그래서 탄피. 그래서 피 앞에 있는 숫자가 이게 탄력성의 크기를 얘기하더라. 꼭 비교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정부에서 어떤 지역을 혁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공표를 함과 동시에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이 정보가 과거의 정보인지 현재의 정보인지 미래의 정보인지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혁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공표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는 현재 공표된 정보입니까? 지금 현재 공표된 정보. 바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답니다. 그럼 현재 정보가 뜨자마자 바로 가치에 반영한 거다? 반영돼 있답니다. 그럼 얘가 바로 뭐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더라. 꼭 정리를 합니다. 그때 문제 푸실 때 요령은 무조건 우리는 뭐만 적고 과연미만 적고 약성이면 과거의 정보만 반영, 과거 죽이고 중강성이면 과거 현재 죽이고 강성이면 다 죽인다.
그럼 얘가 초과윤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니까 X가 처해 있는 상태에서는 초과윤 누리지 못하는 거다.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윤 못 누리고, 과거의 정보는 이미 산술화된 정보, 기술적 분석을 해도 초과윤 못 누리고,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윤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이게 바로 약성이었다.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에는 정보 가치가 존재하므로 초과윤이 존재하니까 이 정보를 사기 위해 정보 비용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에는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현재와 미래의 정보에는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만약에 같게 지불되면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어버리면 최종적인 초과율은 빵이 됨에 따라 약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였습니다. 꼭 연결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었다라면 과연미를 적어두시고 무조건 다 죽인다. 다 X입니다.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 어떤 정보로도 뭘 누릴 수 없다? 초과인 누릴 수 없다. 그렇지만 뭐는 누린다? 정상 이유는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교론 문제를 풀 때 정말 특수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걔는 X.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됐을 때 사후적 독점자는 초과이윤뿐만 아니라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걔는 X였습니다.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리게 됩니다. 되십니까? 꼭 구분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정보 뜨고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 초과이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효율적 시장에서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얘는 현재 정보니까 중간성 효율적 시장. 2번이 답이 된답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 좀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개념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꼭 정리해 보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